네, 안녕하십니까. 캐드윈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단품의 캐드 형상 파일을 가지고 캐드윈 데이터베이스에 부재로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단품의 형상 파일이 아니라 복수의 형상 파일을 가지고 한꺼번에 부재로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의 형상이 하나, 두 개인 경우에는 단품으로서 등록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 수량이 100개, 1000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유저가 일일이 부재에 대한 어떤 정보를 키내야 되는 그런 시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 대한 복습인데요. 이걸 데이터베이스의 단품 형상을 부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PCSGen에 Save DB를 누르시고 해당 형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패널이 떴는데요. 여기에 수량이 예를 들어 1000개라고 가정을 해봐요. 각기 다른 부재가. 그럼 일일이 그 1000개의 어떤 부재의 명을 적어야 되고 부재의 재질을 선택해줘야 되고 두께 그리고 수량 이런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만들어진 기능들이고요.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DWG 파일 포맷 안에 복수의 형상 드로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 드로잉을 한꺼번에 부재로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각각의 형상을 DXF 단품도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엑셀 시트를 활용을 해서 그 부재에 대한 정보를 엑셀 시트에 키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엑셀 시트를 캐드윈에 넘김으로써 부재가 한꺼번에 등록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WG 파일을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샘플 DWG 파일을 불러볼 건데요.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read, 뷰어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본연의 CAD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불러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샘플 DWG 파일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캐드윈의 부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설정이라는 것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 설정을 지난 영상에서 했었는데 본 드로잉과 그 레이어 설정이 같은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죠. DB 컨트롤에 셋업 그리고 젠 파트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컬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드로잉은 커팅이 흰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킹이 녹색으로 되어 있고 텍스트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반면 캐드윈에서 설정한 레이어는 마킹이 노란색이고 텍스트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색상이 바뀌어서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파일을 속성을 부여한 상태에서 불러드리면 어떤 속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속성 설정을 해볼게요. 레이어 설정은 커팅이 흰색이었고요. 그리고 마킹이 녹색이었죠. 그리고 텍스트가 노란색이었습니다. 적용. 그리고 똑같은 DWG 파일을 속성을 부여한 상태에서 불러드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 수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형상들을 한꺼번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캐드윈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재는 어떤 블럭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부재의 두께와 재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재의 수량은 총 몇 개인지, 총 5가지의 정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키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드로잉을 하실 때 그 해당 정보를 이 부재의 형상 안에다가 입력을 해줌으로써 한꺼번에 이제 자동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텍스트를 적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키인을 하는 데 있어서 캐드윈의 어떤
그 부재 등록 패널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CAD 데이터로서 그 정보를 적어 넣느냐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 어느 정도는 실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을 결국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부재 정보 넣는 것을. 근데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부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록하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5가지입니다. 보시는 PN, T, 그리고 여기는 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수정을 좀 해볼까요? 잠깐만요. 노트에. 이 S라고 하는 것이 전에 말씀드렸던 PCS 수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센터 부재로 수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PNTC MBN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면 PN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 네임의 약자입니다. T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티크니스의 약자고요. C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 수량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M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리얼, 재질에 대한 약자고요. 그리고 BN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 네임, 그러니까 블록명입니다. 블록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PN 이퀄, T 이퀄, C 이퀄, M 이퀄, BN 이퀄이라고 하는 것이 캐드윈이 정한 룰입니다. 그래서 이 룰에 의한 정보들은 부재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의 텍스트들은 어떤 그런 룰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로서 등록이 될 거고요. 이 PN, TN 이런 것들이 붙은 애들은 부재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텍스트들이고 부재가 등록이 된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 처리가 되는 그런 텍스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각 부재 안에 그런 정보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키인하시는 것보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 이름만 조금씩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정보들을 다 넣은 다음에 우리가 왜 형상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형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어떤 형상 내에 점이 찍히고 그 점을 기준으로 태곡이 되어 있는 엔티티들을 묶어서 형상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100개 부재가 있다면 그 100개의 부재의 점을 일일이 다 찍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간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작업하면 검은 바탕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퀵 셀렉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퀵 셀렉트를 눌러보면은요. 네, 이런 기능들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라인 타입별로 라인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라인 타입별로 객체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컬러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있는 4가지의 컬러가 다 나오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퀵 셀렉트를 하게 되면 모든 텍스트가 다 셀렉트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는 게 이제 셀렉트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활용을 해서 쉽게 점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컨트롤 우클릭, 퀵 셀렉트 들어갑니다. 이 컬러는 없는 걸로 해주고요. 이 밑에 보면 텍스트 스트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텍스트를 찾아서 그 텍스트를 전부 다 셀렉트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부재 정보로 등록하기 위해 룰, PNT, S 이꼬르 C 이꼬르 아니면 M 이꼬르 BN 이꼬르 이렇게 특정 텍스트는 현재 모든 부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해서 그 텍스트를 셀렉트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클릭 퀵 셀렉트 텍스트 스트링에다가 BN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모든 부재 안에 블록 네임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BN이 한꺼번에 셀렉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갛게 변했죠. 셀렉트가 되어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2D CAD 기능 중에 포인트라고 하는 점을 찍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디파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의 디파인이라는 기능은 그 각 객체의 어떤
중요점이 되는 부분에다가 점을 찍어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분이 있다면은 그 선분의 중점과 양 끝점이 찍히게 되고, 혹은 사각형이 있다고 한다면은 각 모서리에 점이 찍히게 되고 하는 등 그런 기능입니다. 캐드윈에서 텍스트의 중점은 좌측 하단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셀렉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인트에 디파인을 하게 되면 그 좌측 하단인 원점에다가 일괄적으로 점이 찍히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디파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Y키를 누르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Y키를 누르면 그 텍스트의 중점인 좌측 하단에 점이 찍히게 됩니다. 여기 한 군데만 찍힌 것이 아니라 셀렉트가 되어 있는 모든 텍스트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부제를 등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점이 다 찍혀 있기 때문에 부제 등록하는 메뉴인 PCS 젠의 레인지 A 기능을 이용하고 전체 드래그를 한 다음 키보드 Y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현재 DWG 파일 안에 있는 모든 부제 형상들을 등록을 하게 되죠. 네,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러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은 한번 자세히 볼까요? 메시지 리스트, add 파트, 이런 파트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러가 떴네요. 그 에러는 material symbol not found S355K2. 자, 이 에러는 해당 재질이 그레이드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1강에서 그 필요로 했던 파일 중에 재질 리스트라고 기억을 하시죠. 그 재질 리스트에 S355K2라는 어떤 그런 재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로 송출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 모든 부품은 기본적인 그레이드, A 그레이드로 자동 등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질 리스트에 현재 이 재질이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재질로 등록이 되었겠죠. 그러면 화면을 날려버리고 등록되어 있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컨트롤의 매니저. 그러면 또 없었던 블럭이 하나가 더 생겼네요. 그죠? LQ23이라고 하는 블럭이 생겼고 그 블럭 안에 복수의 부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작업 화면을 한번 불러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부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제를 작업 화면에 호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DB 컨트롤의 매니저 창에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써 이렇게 부제를 불러낼 수가 있어요. 매니저로 이렇게 불러낼 수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한꺼번에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각기 불러내는 경우는 이렇게 부제 형상이 겹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부제를 작업 화면에 불러내는 방법은 NestPL의 로드 파트를 눌러서 부제를 불러내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하나하나 불러도 부제가 겹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부제 위로 자동 정렬을 해주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데요. 듀얼 모니터를 쓰실 때 보통은 이렇게 매니저 창을 다른 쪽 모니터에다가 두시고 필요로 한 어떤 부제들만 이렇게 일괄 선택을 해서 불러내는 형식으로 한꺼번에 불러내면 겹치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사용들을 많이 하세요. 자,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DWG 파일에서요, 복수의 CAD 형상을 드로잉을 하고 일일이 키인해야 되는 그러한 부제의 정보, 총 5가지 정보, 블록명, 파트명, 그리고 재질, 두께, 수량 정보를 CAD 데이터로서 부제의 형상 안에 텍스트 정보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 룰은 BNPN CTM이었죠.
그래서 그 해당 텍스트를 캐드윈에 찾은 다음에 점을 일괄적으로 찍고 그리고 부제로 등록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DXF 단품도 형상으로 각각의 어떤 CAD 데이터들을 떨어뜨린 다음 엑셀 시트 안에다가 그 부재의 정보를 키인을 하고 그 엑셀 시트를 이용을 해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레이어를 원래대로 돌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보여드렸던 해당 DXF 파일을 한번 볼게요. 네, 이 파일을 등록을 할 거고요. 속성 값을 부여한 상태에서 불러내면 레드가 빠졌네요. 네, 정상적으로 레이어 세팅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폴더 안에 DXF 단품도와 여러 가지 DXF 단품도가 있죠. 그 단품도와 이 엑셀 시트가 공존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엑셀 시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엑셀 시트를 열어보면 네,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때 복수 자재를 등록할 때 엑셀 시트를 이용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죠. 그 방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자재를 등록할 때는 파일 네임에 우리가 equal styl이라고 들어갔었잖아요. 이 부분에 equal styl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면 자재는 결국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사각형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형상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폭과 높이와 두께, 재질 이런 정보만 있어도 어차피 자재는 사각형이니까 형상이 등록이 되는 건데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각형이 아니죠. 각각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 폴더 안에 있는 이 DXF의 풀 파일명, 그러니까 이 확장자를 포함한 풀 파일명을 여기 파일 네임에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 네임과 이 CAD의 형상 데이터가 1:1 매칭이 되면서 이 데이터는 이 친구의 형상을 가져와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블록 정보와 그리고 부재의 어떤 부재명, 티크니스, 그레이드, 수량, 타입과 옵티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엑셀 시트 안에 쭉 기입을 해주십니다. 아무래도 엑셀은 자동 정렬 기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엑셀이 존재를 하고 그 같은 폴더 안에 DXF의 형상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레이어를 맞추신 상태라고 한다면 간편합니다. DB 컨트롤에 NC 리드 버튼을 눌러서 해당 엑셀 데이터를 불러들임으로써 부재 등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쭉 이렇게 또 등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러는 마찬가지 재질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재 등록할 때 오류가 있었다, 에러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에러 수량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등록할 때 꼭 이 마지막 스테이터스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에러 수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당 폴더의 모든 DXF의 파일이 등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보도록 하죠. 네.
새로운 블럭이 생겼네요. 보면 ASD1이라는 블럭이 생겼고 그 블럭 안에다가 방금 등록한 이 부품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밖으로 불러내 볼게요. RESTPL 로드 PT 엔터키를 입력하신 상태에서 전체 셀렉트 그리고 OK를 누르면 부품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DWG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복수의 형상 데이터를 작도를 하고 그 안에다가 부품의 정보를 CAD 데이터로서 텍스트로서 입력을 한 상태에서 자동 등록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단품도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 부품의 정보를 엑셀 데이터 안에 기입을 하고 그 엑셀 데이터와 단품도를 매칭을 시켜서 CAD윈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